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평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여기는 청담동에 위치한 소리샵인데요. 소리샵의 캠프 전용 룸에 와 있습니다. 저희 양쪽에 있는 이 스피커를 리뷰를 할 텐데요. LS60 와이어리스라는 모델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가능한 스피커죠. 사실 스피커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앰프도 내장되어 있고 네트워크 플레이어도 내장되어 있고, 그래서 이 스피커 두 대만 있으면은 스테레오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그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패시브 스피커와 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추가로 DAC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가진 컴포넌트와 조합을 해서 이제 하이파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앰프가 아주 작은 모듈 하나로 몇 메가와트를 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스트리밍 같은 경우도 이 조그만 모듈 하나 가지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피커에 그냥 몽땅 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스피커가 탄생을 하게 됐어요. 일종의 네트워크 스피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 신조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류의 스피커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상당히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 캠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캠프가 기존의 스피커 메이커면서, 그리고 액티브 스피커를 예전부터도 좀 계속 시도를 해왔었어요. X300 이런 모델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이제 LS550 이런 스피커들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를 출범을 하게 되고, 이어서 LS60 와이어리스까지 해서 내친김에 그렇죠. 상위 스피커까지 이제 네트워크 스피커를 만들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LS50 와이어리스, LXX 이렇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무선 스피커인데 플로어 스탠딩 타입으로 처음 나온 그렇죠. 스피커가 이 LS60 와이어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스피커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현재 캠프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과 유닛이 몽땅 다 들어간 집약된 스피커가 바로 이 LS60 와이어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LS60 와이어리스, 저희가 처음 이 스피커 출시됐을 때에 거의 최초로 리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또 만나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LS60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보시기에 전면이 좁죠, 되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뒤로 상당히 깁니다. 이런 것들은 상위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그렇죠. 스피커와 일맥상통하는 인클로저 디자인을 보이고 있고요. 우선 캠프라고 하면은 일단은 트레이드 마크가 동축 드라이브 유닛이죠. 그렇죠. 유니큐라고 해갖고 1988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갖고 지금 12세대까지 좀 진화를 해갖고, 더군다나 11세대가 되면서 M80 버전이 이제 트위터 후면부에 이제 장착이 되었고, 중고음을 정말 깨끗하게, 그러니까 후면파를 99% 흡수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김없이 이 LS60 와이어리스에도 지금 11세대 유니큐 모델에도 장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축 스피커라는 게 이름이 동축선상에 있다. 뭐가 있냐?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고역과 중역을 재생하는 이 유닛이 같은 축선상에 설계되어 있다고 해서 동축 스피커라고 하는데, 동축 스피커를 만드는 데는 여러 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노이 같은 데도 있고, 파인 오디오도 있고, 예전에 TAD 같은 메이커들도 이런 걸 잘 만들고요. 엘락 쪽에서도 이런 스피커 만든 적이 있고, 근데 캠프는 되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동축 유닛이 이 스피커 같은 경우 4인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그러니까 저역 쪽은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역 쪽까지 이제 이 동축에 맡기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이라든가 트위터와 미드베이스 쪽 간의 진동 간섭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캠프는 상당히 좀 작게 만드는 편인데, 특히나 작습니다. 이 LS60은 4인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에 들어간 트위터도 역시 0.75인치밖에 안 돼요. 1인치가 채 안 되죠.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은 정말 슬림하고 작은 유닛 하나만 박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게 너무 작으니까 스피커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볼품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유닛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예. 저역 쪽은 양 사이드에 무려 한 채널당 4개씩 우퍼를 박아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우퍼 같은 경우 좀 디자인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예, 설계 방식이. 그러니까 유니코어라고 합니다. 김 이게 유니코어가 뭘까요? 네, 바로 저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저희 사이에다 예. 이제 위치를 시켰는데요. 예, 이 원리를 이제 그렇죠. 알아보도록 하죠. 요거는 이 사이즈, 이게 지금 5.25인치잖아요. 요거보다는 그렇죠. 좀 큰 사이즈 같은데 네. 그 내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코어를 하나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네. 2개 우퍼를 등을 마주대고 했는데 그 가운데 코어, 그러니까 모터 시스템을 이루는 네. 마그넷하고 이 보이스 코일을 겹치게 설계를 했다잖아요. 공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등만 됐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공유된 마그넷 안에 보이스 코일이 서로 직경을 달리하고 네. 겹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맞아요. 밀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내부 용적을 덜 차지할 수가 있는 네. 이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푸시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가장 큰 이득은 뭐겠어요? 이것을 수납한 인클로저가 네. 진동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우퍼에서 처음 개발이 된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KC62라는 모델에서 그쵸. 처음 도입이 예. 됐었는데 기존의 서브우퍼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10인치 이상 되는 그 큰 우퍼가 움직일 때 덩달아서 인클로저도 따라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 갖고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네. 유닛을 등을 대하니까 인클로저가 어쩔 줄 몰라야 하고 못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유니코어에다가 포스 캔슬링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클로저를 위한 두 발의 우퍼가 준비한 선물이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포스 캔슬링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이렇게 BBD 오디오, 예. 가이아 시리즈를 보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리액션 캔슬링이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이 스피커는 패시브 스피커가 아니라 내부에 앰프가 당연히 이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내장 앰프가 채널당 3개씩 들어갔어요. 네. 네. 트위터 쪽에 100W,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쪽에 또 100W, 그 다음에 우퍼 쪽은 무려 500W.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증폭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예. 고역 쪽만 클래스 AB고 나머지는 클래스 D로 예, 네. 장착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중고음 예. 트위터 부분에 좀 더 클래스 AB의 좀 질감을 좀 보태려고 했던 그렇죠. 게 아닌가. 그리고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대출력을 낼 수 있는 클래스 D를 이제 도입을 해서 네. 그 어떤 부피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효율도 높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클래스 증폭을 달리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채널당 3개의 앰프가 트리 앰핑을 하는 그렇죠. 그것도 모노 블록인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LS60 와이어리스는 현존하는 무선 스피커 중에서는 정말 거의 독보적인 예. 앰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실 그 패시브 스피커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꾸린다면은 이 모노블록이 3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서 또 트리 앰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유닛별로. 케이블도 막 여러 조 필요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얘는 거기다가 뭐 이제 소스기까지 지금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서브우퍼를 각 채널에서 다 연결할 수 있는 점, 네. 그리고 TV 사운드도 또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HDMI, ERC 단자도 있는 거 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없을 거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이게 뒤쪽에 이제 김 편님이 HDMI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광, 동축, 뭐 그 이더넷 입력 당연히 이런 것도 다 있고요.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되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트리밍 쪽 이제 대응하는 프로토콜은 UPnP DLNA 지원을 하고 그리고 룬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 블루투스 모두 대응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거의 모든 그 무선 프로토콜은 다 지원을 네. 하고 또 유선도 더군다나 그렇죠. 아날로그 입력까지 또 지원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우퍼 출력도 네. 한 채널만이 아니라 두 채널에서 동시에 해서 2개까지 그렇죠. 좀 저음을 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입력 해상도는 PCM 같은 경우는 최대 24비트 192kHz까지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MQA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PCM 스펙 나와서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 두 스피커는 이제 좀 코라님에 있는 게 이제 각종 인터페이스가 뒤에 후면에 있는 프라이머리고 얘가 이제 세컨더리잖아요. 네. 얘는 그러니까 일종의 랜 케이블로 유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 24292가 되고요. 그다음에 무선 와이파이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2496인데 일단 깔끔하게 장소에 구애 없이 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득이 생기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설계나 이런 것도 보면 캐프가 진짜 수십 년 동안 계속 진보시켜 왔던 이 동축 드라이브 유닛을 사용하면서 동축 드라이브는 가장 인간의 귀에 예민한 딱 중고역 고기만 딱 맡기고 그다음에 저역 쪽은 이제 별도의 우퍼를 한쪽에 4발씩 사용해가지고 저역 확장을 이뤄냈고요. 상당히 좀 영빈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소형으로 만들면서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 굉장히 광대역이잖아요. 그렇죠. 크기에 비하면은. 예. 거기다가 내부에 이 사이즈의 내부에 뭐 트라이앰핑 앰프를 네. 채널당 3조씩 넣고 거기에다 네트워크 스트리밍이나 뭐 유무선 모두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사실 막 매니아 이런 층 말고는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서 아주 심플하고 뭐 지저분하게 막 케이블 보이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화된 스피커를 개발해내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면 배플이 되게 슬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5.25인치 우퍼를 양 사이드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얻었냐면은 전면 배플이 슬림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네. 음의 회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을 왜곡시키는 거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스탠드 마운트급의 어떤 또렷한 이미지 메이킹도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인테리어적으로 넙대대한 스피커 배플이 안 보인다는 면에서는 네. 그 와이프 억셉턴스 그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면에서는 최상의 그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는 설계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스피커를 그래서 이제 테스트하는데 서브우퍼를 한번 붙여봤어요. KC60이라고. 예. 그렇죠. 더 상위 서브우퍼도 있는데, 하여튼 KC60을 붙여서 지금 요 모델이 KC62에서 떼낸 걸로 네. 예, 본사에서 그렇죠. 제공하는 약간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죠. 예. 요게 그대로 KC62 서브우퍼에 들어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앰프 물론 이제 들어가 있고, 그거는 그래서 6.5인치 우퍼 두 발이 예. 유니코와 포스 캔슬링 형태로 장착이 돼 있고 네. 500W 앰프가 또 두 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서브우퍼가 되는 거죠. 그 덩치는 상당히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니코와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동도 상당히 이제 상쇄를 시켰고 그래서 서브우퍼답게 11Hz까지 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LS60 와이어리스가 31Hz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저역 확장과 네. 플러스 1000W의 어떤 대출력을 원하실 때는 간편하게 KC60이라는 지원권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피는 줄이고 뭐 진동이나 여러 성능은 더 높이고 예, 그렇죠. 편의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캡 커넥트 연결하면은 그쪽에서 뭐 세팅이라든가 뭐 재생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룬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에 룬에 좀 익숙해서 룬으로 재생을 하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퍼포먼스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한 3곡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능해 보시기 바랍니다. Episode and still love the show. Who else decodes you? And who's gonna hold you like me? And who's gonna know you if not me? I laughed in your face and said, you're not Dylan Thomas, I'm not Patti Smith. This ain't the Chelsea Hotel, no modern idiots. And who's gonna hold you like me? Nobody.
Ice on your ways, front way, back way. You know that I don't play. Streets not safe, but I never run away, even when I'm away. OT, OT, there's never much love when we go OT. I pray to make it back in one piece. I pray, I pray. That's why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before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before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Baby, I like you so. Strength and guidance, all that I'm wishing for my friends. Nobody makes it from my ends. I had to bust up the silence. You know you gotta stick by me. Soon as you see the text, reply me. I don't wanna spend time fighting. We got no time and that's why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before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I need a one dance. Got a Hennessy in my hand. One more tim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동축의 느낌은 살아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LS50이나 우리 쪽에 뭐 레퍼런스나 블레이드 이런 쪽하고는 조금 음색이 좀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특성들이. 그래서 오히려 LSX에서 느꼈던 약간 그런 느낌. 네. 상당히 산뜻하고 그리고 음장도 좀 이렇게 넓게 펼쳐지고 이래서 가정에서 어느 위치에서 듣든 상당히 위화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약간 상당히 좀 대중적인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그 헤드폰에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EQ가 적용됐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고음을 좀 많이 높여서 어떤 그 선명도, 뭐 이렇게 맑고 투명한 소리를 얻고 그렇죠. 고음을 통해서 그리고 저음을 완전 바짝 올려갖고서 어떤 다이내믹스라든지 펀치력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헤드폰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느낌을 지금 이 LS60 와이어리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은 역시 깨끗한 고음은 요 유니큐 안에 들어간 이제 이 MAT 버전의 트위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확실한 그 펀치력 가득한 저음은 역시 유니크와 우퍼 4발. 그리고 결정적으로 500W씩 할당이 된 거 아니에요? 우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총합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이 첫 곡, 두 번째 곡에서 확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크기만 보면 전면에서 볼 때 배플이 되게 좁으니까 되게 가볍고 너무 좀 앙상한 이런 소리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 사이드에 이제 4발의 우퍼가 마련돼 있고 거기다 오늘 저희가 이제 듣고 녹음한 오늘 시스템에는 이제 캐시 6기까지 연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역 쪽이 이 스피커 이제 용적에서 상상은 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저역이 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형 TV가 있는 거실에 네. 요거하고 KC62 정도 하나 딱 있으면은 예. 진짜 음악 감상은 물론 이제 넷플릭스에서 좀 예. 그렇게 그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영화 볼 때는 예.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여타한 그 컴포넌트가 네. 그런 면에서 좀 특화된 요즘 트렌드에 좀 맞춘 입맛을 맞춘 네. 그런 무선 스피커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앱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퀄라이저 조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의 취향이나 아니면 공간에 따라서 그런 밸런스를 튜닝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렇죠. 면도 상당히 강점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팝이나 재즈나 막 요즘에 힙합 막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막 클래식 음악도 한번 네. 들어보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 확실히 동축 저 유닛이 만들어내는 포커싱이나 정의감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요. 들어보면은. 마지막 곡에서 이제 드러난 네. 게 지금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건데 싱글 어퍼런트 소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이 유니코어 네 발을 양쪽 두 발씩 했는데 예. 이게 앞에 있는 그 유니큐와 청음상 그러니까 음향적으로 포인트를 딱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유니큐 동축이라는 게 중고음을 포인트를 맞추는 건데 네. 얘는 저음까지. 저음역까지 그러니까 예. 모든 대역을 한 점에서 출발을 하게끔 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정의감이 일단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각 유닛이 뿔뿔이 흩어졌을 경우 예.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 안 맺혀지고 그리고 로브 틸팅 현상이라고 그래갖고 스위트 예. 스팟이 되게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한 점음원 저기까지 점음원에 들어가면서 좀 더 골고루 그러니까 예. 넓은 범위에서 듣더라도 정확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득이 특히 마지막에 들었던 클래식 곡에서 좀 더 네.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캐프가 유례없는 플로어 스탠딩 사이즈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된 네트워크 스피커를 만들어냈는데 이 LS60 와이어리스가 아마 시장에 많은 좀 충격을 주었을 거고 요즘에 이제 들어가지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막 이제 플로어 스탠딩인데 액티브 스트리밍 스피커 이런 스피커가 막 앞으로도 계속 막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캐프의 야심찬 프로젝트 LS60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환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